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어떤 다이버 분께서 이런 질문을 보냈습니다. 어깨가 불편해서 지금 3일간 침을 맞고 부황까지 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. 이번 주말로 이해가 됩니다. 3일 후에 다이빙 해도 됩니까? 침 맞고 부황 뜨고 3일 후에 다이빙 해도 되느냐, 이런 질문이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제가 침술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? 한의학을 하시는 친구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, 이게 저한테 어쩌면 지금까지 받은 질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목을 침술 후 다이빙 이렇게 했습니다. 부항은 사실 침하고는 좀 다른데, 부항의 경우는 이게 좀 심한 경우에 피부에 상당한 멍자국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 경우는 이 침술하고 좀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주로 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침술 이야기, 그 다음에 침술을 받고 나면 이 피부 혹은 신체 부위에 어떤 상처가 나죠. 그것과 관계되는 그래서 저희 나라 한국에서는 중국, 한국, 일본에도 아마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냥 한의라고 부르죠. 그러나 지금 이 미국, 유럽 이런 서구에도 이 침술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대체의학이라고 부릅니다. 근데 한국에서의 대체의학은 사실은 침술은 빠져 있습니다. 침술은 한의학에 속하죠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침술을 받는 그 자체 때문에 다이빙이 되고 안 되고 이야기보다, 결론적으로는 침술을 받는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그 이유 때문에 다이빙을 해도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침술, 영어로는 이걸 아쿠펑처 이렇게 부릅니다. 사실 서방 세계에 침술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, 이 한참 미국과 소련, 미국과 중국이 화해 해빙 모드로 들어갈 때, 이 닥터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, 이분이 기름진 음식을 갑자기 너무 많이 먹었는지, 어쨌든 물이 바뀌어서 그런지 엄청 심한 설사복통에 시달렸습니다.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, 아마 한의사 분께서 호텔에 와서 이 침술을 시술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본인 표현에 따르면 씻은 듯이 좋아졌다,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런 것을 신문에 적은 적이 있습니다. 그때부터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침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지금 현재는 침술에다가 또 이 서양 사람들을 특유의 어떤 실험적인 짓을 더 보탰습니다.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전기를 쫀다든지 어떤 뜰림을 더 준다든지 하는 이런 걸 해가지고, 이 동양의 한의사분들이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서 약간 변형된 침술을 배워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이 한국에서의 이 침술의 위치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. 아직 저는 침술을 못 받아봤고요.
그러나 저희 부친께서 협심증을 되게 심하게 앓았는데 이분이 부산에 가셔가지고 이침, 귀에 침을 맞는데 이 침을 받고 와서 저한테 직접 이 가슴의 통증이 씻은 듯이 나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이 침술이 상당 부분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. 이 침술 후에 상처는 사실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. 여러분 보시는 이 손가락에 생긴 이런 그 핏자국 이것도 그렇게 자주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. 드물지만 심각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침술은 그 침술에 의한 어떤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다이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. 사실 이 정도의 상처가 생겼을 때는 제 같으면 뭐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거기다가 저희들 지금 그 밴드가 있죠. 그 방수 밴드 같은 거 바르고 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문제는 침술은 상당히 많은 어떤 질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것을 지금 제가 다 읽기는 좀 그렇습니다. 그러나 통증이 심할 때 하는데 이 통증의 부위가 예를 들어서 허리, 어깨 이런 데 통증이 심하고 침을 맞고 있지만 아직 잘 낫지 않았으면 그 자체로서 다이빙하기가 힘듭니다. 또 아까 키신저 이야기처럼 설사복통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침을 맞았다고 해서 그게 100% 좋아졌다면 해도 되겠죠. 그러나 이런 질환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다이빙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질환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다루기는 어렵습니다.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린 수많은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유명한 족저근막염,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죠? 저 역시 여러 차례 이 족저근막염을 앓았습니다. 이것을 맞고 침술에 의해서 좋아졌다면 뭐 그 침술 자리만 살짝 보호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 같은 거 좀 바르시고 물에 들어가셔도 됩니다. 그러나 이 병 자체가 심한 경우는 사실은 디디는 거 힘들고 그 다음 무거운 장비를 메고 디디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침술을 받은 것 때문에 다이빙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이런 것은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별로 안 다루고 있었지만 우리가 뜸을 받았다고 할 때 사실은 그 자리가 침술보다 더 심한 화상 자국 같은 게 남죠. 그것은 그 부위가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바다 물에 들어갔을 때 혹은 그 수영장 물에 들어가서 환홍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적어도 그 자리는 낫고 나서 다이빙을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부항 뜨신 분들의 경우 빨리 좋아지시는 분은 한 일주일, 길면 한 2주일 정도 가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다가 다이빙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. 침술 후에는 상처에 따라서 사실 제가 봐서는 하루 혹은 한 일주일이면 그 침 맞은 자리는 다 좋아집니다. 그러나 합병증이 만약에 생겨서 2차 감염에 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오래 쉬어야 되겠죠. 충분한 수면휴식을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결정을 할 때는 침술을 받는 그 이유가 해결이 돼야지,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는 그 자체만을 두고도 다이빙이 가능할지 해서는 안 될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
그 침술 후에 다이빙으로 가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질문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